새벽 5시 검은 세단이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 회장 강태주는 무릎 위에 놓인 아들의 영정사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이제 현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운전기사 김성호가 조심스레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곧 도착합니다. 태주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스치는 어스름한 산길과 이슬 맺힌 나뭇잎이 그에게는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태주는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흙먼지가 일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무덤 앞에 놓인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발견했습니다. 이 꽃은 누가 놓은 거요? 태준이 물었고 한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매달 초하루마다 아이들이 와서 꽃을 바치고 갑니다. 아이들이라니? 예, 초등학생쯤 되어 보입니다. 오늘도 올지도 모르겠네요. 태주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아들을 이렇게 꾸준히 찾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그렇게 넓은 인맥을 가진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준아, 넌 또 무슨 인연을 남긴 거냐? 그때 묘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숨소리와 함께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가 국화를 들고 있었고 8살 남자아이는 누나의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무덤 앞에 서 있는 어른들을 보고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소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혹시 강민준 씨 가족분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또렷했습니다. 태주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너희는 누구냐?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태준의 눈빛에는 혼란과 낯선 감정이 엇갈렸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잠시 손끝을 떨었습니다. 묘역의 공기는 한층 무거워졌습니다. 태주는 두 아이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녀 수지는 손에 쥔 국화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눈빛에는 단단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이에요. 그날 저희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던 길이었어요. 태주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큰 트럭이 갑자기 달려왔어요. 그때 정장 입은 청년이 우리를 밀쳐냈어요. 대신 그분이 말끝이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태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수지는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알게 됐어요. 그분 이름이 강민준 씨였어요. 손에 떨어진 명함을 보고 알았어요. 며칠 뒤 뉴스에서 교통사고 소식을 보고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손에 든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태주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순간이 이 낯선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묘비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준, 향년 28. 그 이름이 새겨진 돌조각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 부모님도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수진의 말에 태준의 눈이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천의 보육원에서 살아요. 매달 이곳에 와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희도 없을 테니까요. 지훈이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태준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년간 아들을 원망하며 살았던 마음 한켠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려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작은 움직임에 태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묘역 위로 바람이 불어와 세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겹쳤습니다. 그날 태준은 처음으로 아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정적뿐이었습니다. 운전석에 김성호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네. 그러나 그의 표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수진이 적어준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천 남동구로 48 희망의 집. 그 작은 글씨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그는 곧장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주는 책상 앞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전무 정재훈을 불렀습니다. 희망의 집이라는 보육원, 현황을 알아봐요. 몇 시간 후 보고서를 들고 돌아온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장님, 그곳은 오래된 보육원입니다. 지원이 끊겨 곧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우리 회사가 매입하려는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직접 승인한 프로젝트였지? 정재훈이 조심스레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묵직한 침묵이 사무실을 메웠습니다. 자신이 추진한 개발 사업이 아들의 희생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이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민준이 남겼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그는 문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이 섞인 짧은 한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은 여전히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내 이서희는 식탁 앞에서 약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묘소에서 낯선 아이들을 만났어. 민준을 기억하는 아이들이더군. 서희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민준이가 죽었잖아요. 당신 그걸 잊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태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하면서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서희, 나도 혼란스럽네. 하지만 그 아이들은 잘못이 없소. 나는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어요. 서희는 그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태주는 천천히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아들의 책장으로 옮겨갔습니다. 먼지가 쌓인 책 사이에서 강민준 자원봉사 일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그 사람의 미래를 함께 책임지는 일이다. 태주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책상 위에 놓인 보육원 매입 프로젝트 서류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펜을 들어 결제란 위에 멈췄습니다. 서류 위의 도장은 아직 찍히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 결정은 이미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안에선 처음으로 조용한 후회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췄습니다. 태주는 차 문을 열고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는 희망의 집이라는 낡은 간판이 삐뚤게 걸려 있었습니다. 쇠문 너머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면서도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정재훈이 서류 가방을 들고 뒤따랐습니다. 회장님, 여기가 그곳입니다. 태주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철문을 밀었습니다. 안쪽에는 아이들이 낡은 공을 차며 뛰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그 옆에서 교사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 입가를 굳혔습니다. 아이들이 맨발로 흙바닥을 달리며 웃고 있는 모습이 왠지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장 김영숙이 허리를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태주는 가볍게 인사하고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했고 벽지 군데군데가 뜯겨 있었습니다. 한 교실 문이 열리자 수진과 지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진은 어린아이들에게 간식을 나눠주고 있었고 지훈은 구석에서 블록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준을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태준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구나. 그 말에는 따뜻함과 미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식당으로 향하자 좁은 공간에 18명의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숙 원장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곳은 20년째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줄어 내년엔 문을 닫아야 해요. 다른 시설로 아이들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받아줄 곳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피로가 번져 있었습니다. 태준의 시선은 낡은 식탁 위, 반찬이 거의 비어있는 그릇에 머물렀습니다. 그 안에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재훈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 부지 매입이 진행 중인 건 아시죠? 김영숙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혹시 그 일로 오신 건가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직접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서며 태주는 정재훈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 재검토하겠소? 정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태준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대한건설 본사 20층 회의실 유리창 밖으로는 저녁에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에는 임원들이 일렬로 앉아 있었고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중앙에는 인천 재개발 사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서류를 넘기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결심이 동시에 엿보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합시다. 그의 낮은 목소리에 모든 시선이 모였습니다. 상무 최진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인천 부지 매입 건은 이미 절반 이상 진행됐습니다. 이제 중단하면 계약 위반으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합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 일은 개인적 비극이지 경영 결정과는 별개로 봐야 합니다. 태주는 천천히 손가락을 맞물리며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부지 매입은 중단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한 임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회장님, 이미 자금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결정은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가 세우는 건물이 아이들의 삶을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했습니다. 정재훈이 서류를 들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대안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강민준 장학재단 설립안입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태주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땅에 재단을 세워 보육원을 리모델링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이 배울 수 있게 하고 퇴소 후에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자선사업 아닙니까?
태주는 잠시 웃음을 머금었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사람을 위한 자선이 결국 회사를 지탱합니다. 이유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끝입니다. 누구도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CFO가 말을 이었습니다. ESG 경영 측면에서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사회적 평가도 개선될 거예요. 그 말에 몇몇 임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최진혁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태주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될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정재훈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쉽지 않은 선택이셨습니다. 태주는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3년 동안 나는 회장으로만 살았지, 인간으로는 살지 못했소. 이제는 조금 달라지고 싶네. 민준 씨가 살아있었다면 자랑스러워했을 겁니다. 그 아이는 내게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지. 이제야 그 말이 들리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태주는 서희에게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이 이름으로 재단을 세웠어. 서희는 놀란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들이 있는 보육원을 살리겠다고요? 그래. 우리 아들의 마지막 뜻이 그곳에 남아 있었어. 서희는 잠시 침묵하다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민준이가 기뻐하겠네요. 그녀는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봄의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4월의 아침, 희망의 집 앞마당은 분주했습니다. 입구에는 새하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민준 장학재단 설립 기념식. 3달 전 폐쇄 위기에 놓였던 건물은 새로 단장되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벽은 새 페인트로 칠해졌고 아이들의 그림이 복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태주는 단정한 양복 차림으로 행사장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아내 서희 그리고 전무 정재훈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밝은 옷차림으로 줄을 맞춰 앉아 있었고 봄바람에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희생이 남긴 사랑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고 강민준 씨의 이름으로 세워진 이 재단은 아이들이 희망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잔잔히 울렸습니다. 태주는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 아들은 떠났지만 그가 지키려 했던 생명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 재단은 그 마음을 이어가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의 뒤편에는 새로 세운 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강민준 장학재단. 행사장 한쪽에서 서희가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이제 아들의 이름을 미련이 아닌 자부심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긴장된 얼굴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단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전할 박수진 양을 모시겠습니다. 수지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잡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됐어요. 민준 아저씨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박수가 퍼졌고 태주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행사가 끝나자 아이들이 태준을 둘러쌌습니다. 이거 저랑 누나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안에는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웃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서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민준이의 꿈을 이어가면 된다. 서희가 수진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준이도 내 나이 때부터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이제는 내가 그 마음을 이어갈 차례야. 수지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우는 그 곁에서 저는 피아노 연주할 거예요. 형이 듣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서희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네 사람은 새로 단장된 묘소를 찾았습니다. 묘비 아래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 생명을 구한 영웅. 태주는 무릎을 꿇고 손끝으로 그 글자를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내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구나. 서희는 수진과 지훈을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희를 지켜줘서 고마워. 그 말에 수진의 눈물이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1년이 흐른 봄, 희망의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방문객이 찾아와 아이들과 놀아주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도 오전 10시 검은 차량이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들이 환하게 달려왔습니다. 회장 할아버지 오셨다. 가장 먼저 달려온 지훈이 품에 안겼습니다. 태주는 허리를 굽혀 그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을 연습했니? 비밀이에요. 나중에 들려드릴게요. 보육원 식당 안에서는 수진이 어린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칠판에는 희망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수진의 또렷한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그 덕분이에요. 태주는 언뜻 보이는 그녀의 표정에서 그는 아들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재우는 재단 실무를 총괄하며 희망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건설은 언론으로부터 사람 중심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태주는 회장실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지키던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단다. 해가 질 무렵 마당에서는 풍선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씩 손을 흔들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풍선이 높이 날아오를수록 태준의 얼굴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회장님, 민준 아저씨도 보고 있을까요? 그럼 저 하늘 어딘가에서 너희를 보고 있을 거야. 그는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네 사람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태주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삶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3월 12일, 봄이 막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언덕 위 묘역은 햇살에 젖어 있었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태주는 검은 양복 차림으로 천천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장미와 하얀 카네이션이 담긴 꽃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뒤에는 서희와 수진, 지훈이 함께 걸었습니다. 세 사람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한결 편안했습니다. 오늘은 민준의 생일이었습니다. 묘비 앞에는 이미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케이크와 카드가 있었습니다. 태주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들아, 올해도 내 생일을 이렇게 맞이하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서희는 옆에서 장미꽃을 정성스럽게 꽂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는 장미를 좋아했죠. 그래서 올해도 장미예요. 햇살이 묘비 위로 내려앉아 반짝였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조그마한 앨범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거 저희가 만든 사진첩이에요. 앨범에는 지난 1년간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단장된 보육원, 바자회, 피아노 연주회,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 웃는 모습까지. 태주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준이가 남긴 자리가 이렇게 채워졌구나. 서희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젠 우리 가족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가 버틸 수 있었단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우는 조심스레 묘비 앞에 작은 전자 키보드를 놓았습니다. 형아, 나 피아노 많이 늘었어요. 들어봐요. 그의 작은 손가락이 건반을 눌렀습니다. 잔잔한 멜로디가 언덕 위에 퍼졌습니다. 그 곡은 민준이 생전에 즐겨 듣던 사랑의 인사였습니다. 서희는 눈을 감고 음악을 들었습니다. 바람이 잔잔하게 불며 나뭇잎 사이를 스쳤습니다. 태주는 그 소리 속에서 아들의 웃음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좋아하던 봄이 또 왔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김영숙 원장과 아이들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꽃을 들고 와 묘비에 인사를 올렸습니다. 정재훈이 늦게 도착해 태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다녀왔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재훈 씨, 다음 분기 이사회에 제2, 제3 장학재단 설립건을 상정합시다. 아이들이 자라서 세상으로 나갈 자리가 더 필요하겠지요. 정재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겁니다. 식사가 담긴 도시락을 펼쳐 네 사람은 묘역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서희가 웃으며 말했다. 민준이가 좋아하던 김밥이에요. 오늘은 같이 먹는 거예요. 지우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형아도 냄새 맡고 있을 거예요. 그 말에 모두 웃었습니다. 수지는 손에 꽃잎을 쥐고 묘비 위에 살포시 올렸습니다. 민준 아저씨,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태주는 묵묵히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아빠도 내가 말한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단다. 석양이 언덕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6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떠났지만 남은 이들은 더 단단히 이어져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묘비 위에 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날 태준의 마음속에는 오랜 슬픔 대신 평온한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봄의 햇살처럼 따뜻한 치유가 조용히 그들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